아주 오래전 조선. 그 시절의 겨울은 유난히 길었습니다. 눈은 멈출 줄 모르고 내렸고 바람은 살을 애듯 매서웠지요. 하지만 진짜 사람들을 얼어붙게 한 것은 차가운 날씨가 아니라 사람의 마음이었습니다. 조선의 관리들은 백성의 삶을 돌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높은 기와 지붕 아래에서 술을 마셨고 굶주린 백성의 신음은 그저 바람 소리쯤으로 여겼습니다. 곡식 창고는 잠겨 있었고 문 앞에서 쓰러지는 사람들은 아무도 기억하지 않았지요. 이 나라는 그렇게 조용히 병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 나라의 가장 깊은 산속, 사람의 발길이 거의 닿지 않는 곳에 허름한 초가집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한 소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소년의 이름은 강한. 강한은 태어날 때부터 가진 것이 없었습니다. 부모에 대한 기억도 없었고 자신이 어디에서 왔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를 키운 것은 피로 이어진 가족이 아니라 세월로 굳어진 노인의 손길이었습니다. 노인은 말수가 적었습니다. 하지만 장작을 패는 법, 쌀 한 토를 아껴 먹는 법,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답게 사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배가 고파도 남의 것을 훔치지 마라. 힘이 생겨도 약한 이를 먼저 보아라. 강한은 그 말들을 몸으로 기억하며 자랐습니다. 아침이면 강한은 해가 뜨기도 전에 일어나 산으로 나무를 하러 갔습니다. 손은 늘 갈라져 있었고 겨울이면 발가락이 얼어붙곤 했지요. 그래도 그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노인이 살아있다는 것, 하루를 무사히 넘겼다는 것만으로도 그에게는 충분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강한에게도 하루 중 가장 기다리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바로 수연을 만나는 시간이었지요. 수연은 산 아래 마을에서 살던 아이였습니다. 그녀는 강한과 달리 밝고 말이 많았고 잘 웃었습니다. 둘은 처음부터 친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강한이 낯선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맞고 있을 때 수연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만해요. 왜 가만히 있는 애를 괴롭혀요? 마을에 잘 사는 아이들 또한 강한을 못마땅하게 여겼습니다. 산에서 사는 놈 주제에 어디서 얼쩡거리는 거야? 그들은 이유 없이 강한을 밀치고 돌을 던지고 조롱했습니다. 강한은 마저도 반격하지 않았습니다. 노인의 말이 늘 머릿속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힘은 마지막에 쓰는 거다. 그 대신 수연이 참지 못했습니다. 작은 몸으로 앞에 서서 소리를 질렀고 강한 대신 화를 냈습니다. 강한은 그 모습이 고맙기도 미안하기도 했습니다. 그날 이후 수연은 강한 곁에 자주 있었습니다. 둘은 함께 산을 오르고 함께 물을 길었고 함께 조용히 앉아 해가 지는 걸 보았습니다. 말을 하지 않아도 어색하지 않았고 눈이 마주치면 괜히 고개를 돌리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그들은 아직 몰랐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였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점점 중요한 존재가 되어가고 있다는 것. 강한에게는 수연 외에도 3명의 친구들이 더 있었습니다. 이들은 어려운 삶 속에서도 형제처럼 따스했고 서로를 도우며 믿어주는 의로운 친구들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강한은 평소보다 멀리 나무를 하러 갔습니다. 겨울이 길어질 것 같다는 노인의 말 때문이었지요. 그날 초가집에는 강한이 없었습니다. 해가 기울 무렵 초가집 앞에 낯선 발자국이 남았습니다. 선비 차림의 사내와 그 뒤를 따르는 몇 명의 그림자. 그들의 걸음에는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문이 열리고 노인은 아무 말 없이 그들을 맞았습니다. 그날 집안에서 무슨 대화가 오갔는지 그 누구도 알지 못합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하나였습니다. 그날 밤 초가집에서는 다시 불이 켜지지 않았다는 것을요. 강한이 돌아왔을 때 집안은 이상하리만치 조용했습니다. 노인을 불러도 대답이 없었지요. 그리고 그는 보았습니다. 피로 물든 바닥과 움직이지 않는 노인의 몸을. 강한은 그 자리에 무너졌습니다. 소리를 지르지도 울지도 못했습니다. 마치 세상이 그 순간 멈춘 것처럼. 장례는 조용히 치러졌습니다. 강한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무덤 앞에서 그는 처음으로 세상이 너무도 잔인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때 수연이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그 손의 온기는 분명했습니다. 넌 아직 혼자가 아니야. 그날 이후 강한은 달라졌습니다. 말수가 줄었고 눈빛이 깊어졌습니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사람을 미워하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그것이 노인이 남긴 마지막 가르침이었기 때문입니다. 시간은 빠르게 흘러갔습니다. 강한은 산속에서 나무를 하다가 쓰러진 노인을 발견했습니다. 온몸이 상처투성이었고 숨은 간신히 붙어 있었습니다. 강한은 망설이지 않고 그를 업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며칠이 지난 날 밤 운명은 다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노인의 이름은 무천. 그는 깨어난 후 오랫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나는 사람을 너무 많이 죽였다. 그의 말에는 후회와 피로가 묻어 있었습니다. 무천은 한때 이름만으로도 사람들을 떨게 하던 무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힘으로 지켜야 할 것을 지키지 못했고 결국 스스로 검을 버렸습니다. 강한은 이 노인을 쫓는 무리들이 이곳을 습격한 무리들이 아닐까 짐작만 할 뿐이었습니다. 강한은 노인에게 말합니다. 강해지고 싶습니다. 무천은 말했습니다. 힘은 선택이다.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사람을 살릴 수도 모든 것을 잃게 만들 수도 있다. 그래도 너는 후회하지 않겠느냐? 강한은 오래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네. 그 대답은 복수도 분노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다시는 지키지 못하는 사람이 되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날부터 육체의 한계를 뛰어넘는 지옥 같은 수련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강한의 하루는 더 이상 하루가 아니었습니다. 그에게 주어진 것은 아침과 밤이 아니라 쓰러짐과 다시 일어남 뿐이었지요. 노인은 단 한 번도 수련이 쉽다고 말한 적이 없었습니다. 버티지 못하면 죽는다. 죽지 않으려면 버텨라. 그 말은 협박도 아니었고 가르침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사실이었습니다. 노인이 전수한 무술은 팔극권으로 조상으로부터 전수받은 최고의 권법이었습니다. 바람처럼 빠른 움직임과 엄청난 파워로 연속 타격을 가하는 권법이었습니다. 한 번의 움직임에 온몸의 힘과 속도를 쏟아부어야 했기에 조금만 계산이 어긋나도 자기 몸이 먼저 무너졌습니다. 강한은 수없이 쓰러졌습니다. 땅에 얼굴을 박고 숨이 끊어질 듯 헐떡이며 다시 일어났습니다. 노인은 단 한 번도 손을 내밀어 주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일어나지 못하면 이 권법은 내 것이 아니다. 밤이 되면 강한의 몸은 성한 곳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점점 단단해지고 있었습니다. 고통 속에서 그는 깨닫고 있었지요. 힘이란 분노로 쓰는 것이 아니라 절제로 다스리는 것이라는 사실을. 강한의 친구들도 강한과 함께 틈틈이 무공을 익혔습니다. 그들은 함께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어지러운 세상을 바로잡는데 강한과 함께 힘을 보태고 싶었습니다. 검술 수련은 더욱 혹독했습니다. 노인은 늘 지팡이를 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지팡이는 검보다도 날카로웠습니다. 지팡이가 공기를 가르자 떨어지던 나뭇잎이 반으로 갈라졌고 물방울조차 두 조각으로 쪼개졌습니다. 검은 길이가 아니라 의지가 만든다. 강한은 그 말을 이해하기까지 수백 번을 맞고 쓰러져야 했습니다. 그리고 심경술. 이것은 몸이 아니라 마음을 다루는 수련이었습니다. 노인은 강한을 앞에 앉혀놓고 말없이 바라보게 했습니다. 눈을 봐라. 숨을 느껴라. 상대가 먼저 움직이기 전에 이미 답은 나와 있다. 처음엔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자 강한은 사람의 미세한 떨림, 눈빛의 흔들림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수련하는 틈틈이 강한은 수연을 만났습니다. 예전처럼 자주 웃지는 못했지만 둘은 여전히 서로를 기다렸습니다. 별이 뜬 밤 둘은 나란히 앉아 말없이 하늘을 보았습니다. 무사히 돌아와. 수연이 말하면 강한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계절이 3번 바뀌었습니다. 소년이었던 강한은 더 이상 소년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새로운 고수가 탄생했습니다. 그 무렵 세상은 다시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대륙에서 건너온 자들 흑협단. 그들은 조선의 관리들과 손을 잡고 조용히 이 나라를 잠식해 갔습니다. 조선의 관리들은 흑협단을 뒷배로 하여 왕을 겁박하고 조롱했으며 조정의 운영을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마음대로 조종했습니다. 조선의 왕은 치욕적인 모멸감에도 선뜻 대항할 수가 없었습니다. 흑협 4대 천왕과 그들을 따르는 무리들에 의해 조선의 고수들이 하나 둘 사라졌고
반항하던 관리들은 밤사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악이 이 나라를 집어삼키고 있다. 조선의 관리들은 권력에 취해 자기들이 어떤 짓을 하는지, 흑협단이 어떤 음모를 꾸미고 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강한과 친구들에게도 흑협단의 잔인 무도함이 전해졌고 첫 충돌은 생각보다 빨리 찾아왔습니다. 흑협단 하위 조직 수십 명의 무리들이 강한의 친구들과 마주쳤습니다. 서로의 등을 맡기고 싸워봤지만 오래 버틸 수 없었습니다. 그들의 수는 많기도 했지만 죽이는데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비극이 일어났습니다. 어디서 날아들어온지 모를 독침 하나가 친구의 목에 박혔습니다. 강한이 달려왔을 때 흑협단은 모두 사라진 뒤였고 친구의 얼굴은 이미 창백해져 가고 있었습니다. 흑협. 그 말이 마지막이었습니다. 손을 잡고 있어도 숨은 점점 식어갔습니다. 강한은 친구의 이름을 부르며 무너져 내렸습니다. 슬픔을 추스릴 틈도 없이 또 하나의 비극이 찾아왔습니다. 강한이 집을 비운 사이 먼 발치에서 큰 폭발음이 들려왔습니다. 산채 방향에서 시커먼 연기가 피어오르는 것을 본 강한은 불길한 마음에 걸음이 빨라졌습니다. 안개처럼 뿌옇게 퍼진 연기와 여기저기 흩어진 집터의 잔해 속에는 친구와 스승님이 차갑게 누워 있었습니다. 강한은 온몸이 떨렸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서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살아남았다는 사실이 처음으로 죄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강한은 갑자기 정신이 번쩍 뜨였습니다. 수연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강한은 여기저기 수연을 찾았지만 그녀는 보이지 않았고 나무에 박혀있는 단도와 쪽지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계집을 살리려거든 바위산 정상으로 오거라. 흑협단은 강한의 존재를 알고 있었고 강한을 제거하기 위해 수연을 끌고 갔습니다. 흑협단은 인내심이 많지 않았습니다. 강한이 바위산 정상에 나타났을 때 흑협단은 보이지 않았고 수연이 힘없이 쓰러져 있었습니다. 강한의 품에서 수연은 미약하게 숨을 쉬었습니다. 강한은 말했습니다. 미안해 기다리게 해서. 수연은 낮고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올 줄 알았어. 너라서 좋았어. 수연의 눈에선 따뜻한 눈물이 흘렀고 입가에 작은 미소를 머금은 채 눈을 감았습니다. 비가 내렸습니다. 강한은 무덤 앞에서 앉아 있었습니다. 더 이상 그녀를 볼 수 없다는 마음에 눈물이 계속 흘렀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키지 못한 마음, 그리고 그들을 향한 분노. 강한은 모든 것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자리에서 일어서서 잠시 말이 없다가 수연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다시 돌아올게. 그리고 그들을 찾아 나섰습니다. 강한이 흑협단을 찾아 나선 지 오래지 않아 그들과 마주쳤습니다. 강한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너희는 더 이상 이 세상 사람이 아니다. 흑협단의 한 괴수가 그들 무리를 헤집고 나오며 말했습니다. 크하, 조그만 녀석이 가소롭구나. 우리가 누군지 모르느냐? 저 세상으로 보내주마. 그는 흑협단의 네 번째 괴수 바이슨이었습니다. 2.5m 정도 되는 거대한 몸집과 괴력을 가진 자였습니다. 괴수 바이슨이 가시가 돋친 거대한 쇠방망이를 이리저리 휘둘렀습니다. 강한은 엄청난 스피드로 바이슨의 왼쪽으로 돌아서더니 다시 바이슨 코앞까지 순간 이동하여 복부에 일격, 뒤쪽으로 이동하여 어깨로 밀치더니 엄청난 파워의 두 주먹으로 허리에 일격, 바이슨은 비명도 지르지 못하고 쓰러졌고 더 이상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이 모든 동작이 마치 얼음 위를 미끄러지듯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라. 흑협단의 무리들도 놀란 기색이었습니다. 두 사람의 결투를 지켜보았던 흑협단의 세 번째 괴수 마천귀가 나섰습니다. 그는 양손에 붉은 기운이 서린 쌍칼로 수없이 많은 이들의 목숨을 빼앗은 악귀와도 같은 자였습니다. 내 놈의 재주도 여기서 끝이다. 더 이상 까불지 못하게 만들어주마. 강한도 스승으로 받았던 검을 집어들었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상대의 움직임에서 허점이라도 찾는 듯 긴장된 시간이 계속되었습니다. 강한의 귀 앞으로 땀이 한 줄기 흘러내렸고 작은 바람이 이는 순간 나뭇잎이 빙글빙글 돌며 떨어졌습니다. 그때 마천귀의 눈이 살짝 흔들렸습니다. 찰나의 순간 강한의 칼이 공기를 가르며 마천귀의 몸을 향해 날아갔습니다. 챙챙챙.
삼합의 칼과 칼이 오고 갔습니다. 마천귀의 칼이 부러지며 마천귀의 얼굴에서 붉은 피가 흘러내렸습니다. 마천귀도 더 이상 일어서지 못했습니다. 갑자기 날카로운 칼날이 바람을 가르며 다가오는 소리에 강한은 재빠르게 몸을 피하며 굴렀습니다. 다음 괴수는 독화수림. 그는 좀처럼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칼과 독침 및 표창의 변칙적 공격과 폭파수를 사용하는 까다로운 상대였습니다. 모습을 드러내라. 강한의 말에는 표창만 날아들 뿐이었습니다. 강한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대로는 승산이 없다. 스승님과 수없이 수련해왔던 심경술로 놈의 움직임과 마음을 읽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강한은 두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바람의 움직임과 다가오는 작은 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찾았다. 나무 뒤에서 독화수림이 강한을 향해 표창을 던지려는 찰나. 강한은 팔극의 스피드를 이용해 벌써 독화수림 뒤에 있었습니다. 강한은 말했습니다. 친구와 스승님의 원수. 그리고 팔극의 연속 타격기를 독화수림을 향해 자비 없이 날렸습니다. 마지막 상대는 흑협단의 우두머리 흑용마제. 그는 위압감이 이전에 싸웠던 자들과 차원이 달랐습니다. 흑용마제는 걸어 나오며 말했습니다. 제주가 쓸만하구나. 나와 함께 한다면 이 나라를 너에게 주마. 강한은 대답했습니다. 이 나라는 처음부터 우리 나라였다. 한 번도 주인이 바뀐 적이 없는데 내가 무슨 권한으로 이 나라의 주인을 운운하느냐. 강한은 말이 끝나자마자 팔극의 스피드로 흑용마제의 연속타를 날렸습니다. 흑용마제는 강한의 움직임을 모두 알고 있었다는 듯 모든 공격을 막아냈습니다. 또다시 강한의 공격이 이어졌지만 흑용마제에게 번번이 공격이 막혔고 오히려 그의 일격을 막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복부에 전해지는 통증은 수련 시절 겪어왔던 그 어떤 고통보다도 고통스러웠습니다. 이럴 수가. 흑용마제는 말했습니다. 너는 나를 이길 수 없다. 나 또한 팔극으로 단련된 몸이니까. 흑용마제의 팔극의 스피드와 파워는 강한을 압도했습니다. 강한은 쓰러지고 일어나기를 반복하며 놈의 약점을 찾으려 애썼습니다. 도저히 보이지 않는다. 저자의 빈틈이 보이질 않아. 마지막 일격을 준비하는 듯 흑용마제가 말했습니다. 강한이라 했던가. 그 이름은 기억하마. 이제 끝이다. 강한은 심경술로 집중하며 상대의 움직임을 보며 방어하기 급급했습니다. 흑용마제의 날카로운 손톱이 강한의 어깨에 도복을 찢는 순간 그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붉고 선명히 보이는 글자가 낯설지 않았습니다. 찰나의 순간 망설이는 틈을 강한은 놓치지 않고 온 힘을 다해 팔극의 연속타를 날렸습니다. 흑용마제는 강한의 공격을 온몸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의 눈엔 살수의 살기가 풀리고 한 줄기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리고 오래전 지난 날을 회상했습니다. 사랑하는 여인과 행복한 삶, 귀여운 아이의 모습. 왕에게 총애를 받던 그를 시기한 조선의 관리들이 역도로 모함하여 그와 그의 가족을 죽이려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때 아내는 목숨을 잃었고 심각한 부상을 입은 그는 산속을 헤매이다 한 노인에게 아이를 맡기고 대륙으로 넘어가 이 나라를 반드시 끝장내리라 다짐하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로부터 그는 대륙에서 흑용마제라는 이름으로 살아왔습니다. 흑용마제는 기침을 하며 피를 토했습니다. 그리고 강한을 보며 가벼운 미소를 보이더니 서서히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강한은 그가 충분히 막을 수 있었을 텐데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고요하기까지 합니다. 흑협단을 등에 업고 왕과 백성을 주무르던 관리들은 흑협단이 무너졌다는 소식을 듣고 주랭랑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왕은 조정을 어지럽혔던 자들을 붙잡아 죄의 대가를 치르게 했습니다. 왕은 강한에게 호위무사의 자리를 제안했습니다. 나라를 다시 바로 세우려면 그대처럼 정의롭고 강인한 사람이 필요하오. 그러나 강한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제는 그가 지키고 싶은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강한은 다시 그가 살았던 산으로 돌아갔습니다. 초가집도 새로 고치고 주변에 수연이 좋아하던 꽃나무도 심었습니다. 따뜻한 봄날 초가집 앞으로 살랑 바람이 불어옵니다. 그 바람 속에서 그는 웃고 있는 수연을 보았습니다.
수연아, 잘 지내는 거야? 보고 싶다.